più tra i farfalloni. 얼굴 한번 잡아봅시다. 도형화를 해서 도형화된 상태만 옮겨가지고 형태들을 그려보는 식으로 해볼게요. 우선은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턱끝을 잡아서 얼굴의 중앙선을 찾아볼 수 있겠고, 눈썹에 비해 귀가 아래에 있는 걸 보니 로우 앵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눈썹에 적용된 입체감이 이런 식의 입체감이 되겠죠. 약간 구로 치자면 이런 느낌. 그리고 귀 밑에서 턱 라인 잡아서 들어오고, 광대뼈 부분을 감싸듯이, 그리고 눈썹과 턱의 중간 지점쯤에 코 밑부분을 찾아볼 수 있겠고, 안화상 윤기에서 들어갔다가 콧대에서 다시 나왔다가 코끝에서 다시 코 밑으로 들어오는 코의 입체감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코끝에서 이제 콧볼로 이어지는 갈고리 모양의 형태로 코의 형태도 좀 찾아볼 수 있겠고, 그리고 로우 앵글이기 때문에 특히 더 요 코 밑부분에 공간이 넓게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항상 입체 관계에 대한 형태를 보면 좋겠죠. 그리고 약간의 반측면이기 때문에 눈 같은 부분은 요 안쪽에 비해서 바깥쪽의 곡률이 더 이렇게 커진 거고, 눈은 이런 느낌의 마치 좀 송곳니 같은 느낌? 송곳니 눕혀놓은 느낌. 근데 이쪽 부분은 마찬가지로 비슷한 입체가 적용이 되긴 하는데, 얘는 이제 안쪽에 반달주름 때문에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눈의 형태가 적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입술도 마찬가지로 로우 앵글이라서 요 입꼬리가 중간에 비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로 좀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중 같은 경우는 요 코 밑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로, 그래서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약간 그 얼굴의 중앙선 같은 거를 라인으로 이렇게 잡아보는 연습을 하시면은 얼굴 형태 그리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뭔가 얼굴에서 적용되는 요철 같은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좀 더 그릴 때, 이 부분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좀 강조를 하자. 뭐 아니면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한 선상에 있으니까 그냥 좀 평평하게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데포르메를 할 때도 가닥을 잡을 때 이제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얼굴에 도형화된 형태를 좀 먼저 잡은 다음에 이 친구를 옆에다가 옮겨가지고 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막 다 그려놓은 다음에 옆에다가 가져오면은 그러면 거의 대고 그리기나 마찬가지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좀 도움을 받을 정도까지만 해보시고, 이제 좀 나중에 형태력이 좀 어느 정도 가닥이 붙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도형화해서 들어가지 말고 바로 인종에다가 바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음, 아직 조금 그냥 관찰해서 그리기에는 좀 피로도가 있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자료에 도움을 좀 받는 식으로 좀 피로도를 줄이면서 흥미를 잃지 않는 선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도 낮춘 다음에 레이어 하나 올려서 우선은 뭐 눈썹의 위치 같은 것부터 잡아볼 수 있겠죠. 눈썹의 형태는 눈 주변에 이제 붙어 있는 광대뼈와 이어진 요 뼈 라인에 관자놀이 부분을 기준으로 눈썹 라인을 이제 갈매기 형태로 그려줄 수 있겠는데, 중간 부분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두고 아예 진하게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지우개로 묘사를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형태를 잡아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묘사해주는 정도는 이제 뭐 눈썹 라인을 이렇게 가닥가닥 다 그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캐주얼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그어줄 수도 있겠고, 약간 어느 정도는 자유에 맡기는 식으로. 저는 약간의 두께감이 있는 편이 더 좋아서 두께감을 살려주는 편으로 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안쪽이나 바깥쪽에 좀 눈썹의 가닥 같은 것도 좀 살려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마에서의 어떤 입체감은 눈썹이 붙는 곳에 이제 뼈 때문에 튀어나오는 약간의 입체감도 존재할 수 있고요. 눈의 위치를 찾을 때는 이제 눈썹에서 눈의 거리감을 생각을 하면은 좀 편하게 형태를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눈과 눈 사이에는 눈 하나 정도의 공간을 생각하면은 이제 비례 같은 것도 너무 멀거나 가까워지지 않게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이제 하나하나의 형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비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의 형태가 조금 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고 또 좀 디테일이 좀 떨어져 있더라도 비례가 잘 맞아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어, 캐치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눈동자는 이제 검은 자가 기준이 아니고 흰 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표정을 구분할 때 검은 자의 크기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흰자가 얼마나 보이느냐를 보고 이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흰자가 막 검은 자 주변에 다 보인다. 그러면 눈이 커졌구나, 놀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고, 흰자가 거의 안 보인다. 그러면 눈이 거의 감겼나 보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럼 그림을 그려줄 때도 이제 검은 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흰자의 공간에 집중해서 그려줘야 해야 이제 원형에 좀 더 가깝게 어,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려 놓은 다음에 줄이거나 아니면 그려 놓은 다음에 늘리거나 혹은 각도 조절할 수 있으니 너무 중간중간에 막 각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길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막 수정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마시고 일단은 다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 너무 작네 그럼 늘리고 너무 크네 그럼 줄이고 이렇게 조금 과감하게 팍팍 들어가는 게 오히려 어, 더 빠릅니다. 정확하게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우선은 뭐 특징 같은 걸 살려가지고 닮게 그리는 것보다도 조금 더 이제 실제 사람처럼 느껴지게 비례를 잘 맞춰서 그려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형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닮게 그리는 거는 조금 특징을 잘 잡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입니다. 미형으로 그리는 거랑은 또 다른 결이라서. 그리고 보통 오른손잡이면은 얼굴이 이렇게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마 그리기가 더 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그림에 이런 것도 장점이죠. 사실 그림이라는 거 이제 실제 종이에다 그리면 좌우 반전 같은 거 절대 못 하잖아요. 이제 종이를 이제 뒤집거나 돌릴 수는 있어도 좌우 반전해서 그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기능들을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어떤 지점에서는 좀 활용을 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양한 각도의 얼굴을 그릴 수 있으면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반대쪽 각도로 그려보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습 같은 건 자유롭게 해보고 싶은 지점에서 해보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입꼬리가 아래로 좀 내려오면서 요 윗입술 부분에 요 공간이 되게 좀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쪽에 있는 입술 라인을 잡아주고 좀 괜찮다면은 그 위에 입술 라인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약간 두께감 한번 줘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항상 어떤 형태를 볼 때는 이제 그걸 그대로 못 보고 내가 예상한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이런 거에 좀 국한되게 이제 형태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그리실 때는 이제 약간 요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로우 앵글이니까 여기가 크게 보이겠다. 여기가 작게 보이겠다. 여기가 뭉툭해 보이겠다. 여기가 갸름해 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론에 먼저 근거를 해서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눈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참고를 한다기보다는 이미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두루뭉술하게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이런 관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료로서 활용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자료에 많이 의존하더라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자료를 보기 전에 이제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하겠다 하고 미리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을수록 그럴수록 자료도 자료로서 더 많이 도움이 되어 줄 거고 그리는 사람도 더 객관적으로 어떤 형태를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얼굴이 살짝 반측면이니까요. 약간 공간의 차이도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코 같은 것도 이제 중심에서 이쪽 공간이 이쪽보다 훨씬 넓다는 거. 그리고 입술도 중심에서 이쪽 공간이 이쪽보다 넓다는 거. 왜냐면 반측면이니까. 그리고 눈도 중심에서 이쪽보다 이쪽이 멀고. 그리고 뭐 눈썹 라인도 이쪽 길이보다 이쪽이 길고. 그래서 반측면일 때는 이제 카메라와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애가 있고 이렇게 좀 사선으로 바라보는 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입체적으로 요거를 인식을 하려면은 어떤 각도에서는 더 넓게 보여지는 애가 있는 거고 어떤 각도에서는 더 좁게 보여지는 애가 있는 거고 그런 애들이 이제 존재할 때 이제 앞에 있는 애, 뒤에 있는 애, 정면으로 보고 있는 애, 약간 사선으로 보고 있는 애 이렇게 이제 입체감과 또 거리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입술의 도톰함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어, 여진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꽤 도톰한 편이에요. 그래서 입술을 좀 잘 묘사해 주면은 더 요 배우님의 뉘앙스를 좀 더 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특징 같은 것도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뭐 속쌍꺼풀인지 아니면 뭐 요 안쪽에 반달주름은 깊게 패였는지 아니면 적게 패였는지, 입이 큰지 콧볼이 넓은지 콧대가 높은지 이런 주요 몇몇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에서 형태를 좀 봐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것도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도형화된 형태부터 들어가 봅시다.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턱끝으로 쭉 내려올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얼굴이 기울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편하게 그리려면은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맞춰놓고 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이제 뭐 괜찮다면은 그냥 대각선으로 놓고 그리면은 조금 더 어렵기는 하겠지만은 뭐 그런 연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이 어, 한번 해보자 하면 하는 거고 너무 어렵네 이러면 이제 그냥 좀 돌려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코랑 귀의 높이가 거의 비슷한 걸로 봐서 얘는 거의 하이 앵글이나 로우 앵글이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아이 레벨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느낌. 그래서 턱 라인은
귀 밑에서 꺾여 들어오고 광대 쪽을 감싸듯이 콧대 형태는 눈썹에서 턱 끝에 중간 지점에 코 밑이 있고 안화상 윤기를 기준으로 튀어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콧볼 부분. 네,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요 도형화는 그냥 도형화일 뿐이에요. 도형화는 그냥 도형이고 실제 얼굴에 비해서는 턱없이 생략된 형태이기 때문에 도형화를 너무 믿고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실제 얼굴이 도형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제 얼굴에다가 도형을 맞추는 것이지 도형에다가 얼굴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객전도가 되지 않도록. 도형화는 이제 그림을 좀 도와주는 어떤 기준점을 잡아주는 역할만 해줄 뿐인 거고, 어느 정도 도형화가 되면은 위에다 레이어 올려보시고, 마찬가지로 눈썹의 형태는 이렇게 갈매기 같은 형태로 그려질 건데, 눈썹 라인에서 콧대로 이어지는 약간 요 T존이라고 하나요? 요 부분의 입체감을 잘 살려주면은 얼굴이 가지고 있는 인상의 이제 대부분을 좀 결정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반측면일 때 이제 콧대가 한쪽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반측면일 때 요 라인 잘 그려내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전. 그리고 눈의 위치는 눈썹 라인에서 쭉 찾아보고, 그리고 반측면이기 때문에 어, 왼쪽에 있는 눈은 콧대에 가깝고 오른쪽에 있는 눈은 콧대에서 멀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눈썹과 눈썹 사이에 하나 정도의 눈 공간을 내서 형태를 잡아가는데, 디테일한 형태보다 중요한 거는 비례라고 했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형태가 잘 맞으면은 원래 얼굴형과 흡사한 느낌을 주는 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좌우 대칭을 잘 맞추는 거. 뭔가 왼쪽에 있는 눈이랑 오른쪽에 있는 눈이 다른 사람 눈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그 얼굴에 좀 연속성이 깨진다고 할까요? 오히려 실제에서는 좀 덜 좌우 대칭이어도 그림으로 그려줄 때는 약간 더 좌우 대칭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해주면 좋다는 거. 근데 또 너무 강박적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로봇처럼 될 수 있으니, 그 적당한 지점에서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고는 하지만 완벽히 막 복붙하듯이 똑같이 그리는 거는 오히려 좀 사람 같지 않게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약간 어떤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어떤 수치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기보다 그냥 좀 그때그때 다르다. 그래서 조금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그 센스 같은 게 이제 좀 필요한 거죠. 네. 약간 그릴 때 이제 여기는 요런 각도에서는 요렇게 표현하는 게 더 예쁘지 않을까 하는, 뭔가 그때그때 번뜩번뜩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얘는 얼굴을 거의 정면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입술 라인도 거의 어, 같은 선상에서 지그재그로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 밑 부분에서 인중으로 연결되면서, 근데 반측면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길다는 거.
그리고 턱은 동일하게 지금 손 때문에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너무 뾰족하지는 않게 해주는 게 오히려 좀 뭐랄까요, 남성성을 좀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남성 호르몬이 뼈 발달에 이제 주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턱 발달이 이제 많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뭉툭하고 좀 각지고 좀 큰 턱의 형태를 좀 그려줄수록 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중성적인 느낌을 주려면은 오히려 좀 둥근 느낌으로 턱 발달이 좀 덜 된 것처럼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코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얘가 반측면이기는 한데 반대쪽 콧구멍도 살짝은 보이는 상태잖아요. 요럴 때 이제 이쪽 콧구멍을 묘사를 안 하면은 콧대가 약간 옆으로 많이 돌아간 느낌이 딱 돼버리거든요. 코만. 근데 뭐 그림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은데요. 근데 약간 반대쪽 콧구멍이 존재를 이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주면은 이제 좀 덜 반측면, 그러니까 조금 더 정면에 가까운 반측면 같은 코의 형태로 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선택인 거죠. 나는 조금 코가 틀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해줄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시도해보고 그려본 다음에 지워보기도 하고 요게 더 낫네? 그럼 그걸로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항상 뭐라도 일단은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그려놓는다. 그리고 뭐 지우면서 들어가든 더 그리면서 들어가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결정한다. 이렇게 조금 더 과감한 측면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도 되는 이유는 디지털 그림은 수정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얼굴 작업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i qua cugino d'amor.